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의 발언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구 4.3 추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언급하다가 4.3 추모일은 격이 낮다 이렇게 말한 건데요. 뭐라고 했는지 들어보시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국경일로서는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 있는데 대통령이 보통 3.1절과 광복절 정도는 참석을 하거든요. 그리고 4.3 기념일은 이보다 조금 격이 낮은 그 기념일 내지 추모일인데 무조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을 공격하려는 자세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이 참석했던 서해 수호의 날은 추모일이 아니었냐, 또 서문시장 100주년 기념 행사도 국경일은 아니라며 입만 열면 실어나는 사람이다. 최고위 출석 정지, 또 방송 출연 금지시켜라. 이것도 안 하면 당 지도부 무용론 나온다면서 날을 세웠습니다. 비윤계 김웅 의원은 프로야구 시구 행사는 격이 높아서 윤 대통령이 간 거냐면서 비판했고요. 또 허은하 의원은 도대체 왜 그러냐, 제발 국민 눈치 좀 살피라고 지적했습니다. 차기 원내대표에 도전한 후보들도 민심 악화를 우려했네요. 대단히 부적절한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이 지속해서 반복되는 것은 저는 우리 당으로서 분명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꾸 중도층의 민심과 다른 얘기들을 개별 의원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당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앞서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잇따라 논란이 됐는데 이와 관련해서 김기현 대표의 초기 대응이 아쉽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우선 저는 같이 일하는 최고위원이지만 좀 원망이 많이 크죠. 왜냐하면 전당대회 직후에 그런 일을 했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반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쉽게 말하면은 재범이잖아요, 재범. 네.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게도 제가 조금 이제 공식적으로도 더 좀 말씀을 드린다면 대표로서는 강단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엄중 경고라든가 좀 신속하고 강도 높은 조치를 했다면. 민주당은 김 최고위원을 향해서 극우 유튜버로 전향해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여당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은 유가족과 제주도민, 국민을 격운운하며 막말로 약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대착오적인 감 떨어진 막말이 일상인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어울리는 자리는 집권 여당의 최고위원이 아닌 극우 유튜버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커지자 김재원 최고위원은 국경일과 경축일, 기념일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언론 보도를 참고한 거라면서 논란이 빚어진 만큼 당분간 공개 활동을 모두 중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기현 대표도 김 최고위원이 자숙의 의미로 4월 한 달 동안 최고위 참석과 또 모든 언론 출연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전했는데요. 그러면서 국민 정서에 어긋나는 언행은 응분의 책임을 묻고 당의 기강을 세워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 지도부가 출범한 지 아직 한 달도 채 안 된 가운데 논란이 이어지면서 지도부의 고민도 커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행보를 두고 작심 발언을 한 인물이 있었죠. 신평 변호사가 윤 대통령이 대구 서문시장을 자주 찾는 걸 두고 자기 지지층 구애에 치중한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친윤계 이용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수행실장을 맡았는데 일부에서 윤 대통령의 멘토로 불리기도 한 신 변호사를 향해서 윤 대통령에게는 멘토가 없다. 그 사실은 멘토를 가장하는 신 변호사가 더 잘 알 것이다. 그런데 신 변호사는 멘토 호칭을 앞세워서
사견을 훈계하듯이 발설한다면서 본업에 충실해라 이렇게 비판한 겁니다. 자, 그러자 신 변호사는 SNS에 올린 글에서 자신은 이미 멘토가 아니라고 여러 차례 밝혔다면서 윤 정부가 성공하길 바라는 자신의 마음은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요. 중도층과 수도권의 표심을 놓치면 총선은 어려울 거다 이렇게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치판을 바라보며 나름의 기준으로 짠 분석 틀은 대단히 유효하고 누구 못지않게 결과 예측이 정확하다 이런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보수의 성지 대구 서문시장에서 지지층 결집에 나선 윤 대통령에게도 이 메시지가 전달됐을지 궁금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국회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내일 일본 후쿠시마를 방문하는데요. 국민의힘은 괴담으로 공포를 조장하려 한다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엄윤주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민주당 내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 소속 의원들이 이번 주 후반 일본을 찾습니다. 사흘 동안 현지에 머물러 일본 당국에 오염수 관련 정보를 요구하고 방류의 위험성도 적극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 오염수는 빠르면 7개월, 늦어도 2년 후에 제주 해역에 유입되어 우리 해양 생태계 및 수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것으로 국민 안전과 직결된 사안에 정부와 여당이 소극적인 만큼 제1야당이 대신 나서겠다는 건데 국민의힘은 발끈했습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 기준에 맞는 절차를 따른다면 일본의 오염수 방류를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의 발언까지 꺼내들었습니다. 명문도 실리도 없는 후쿠시마까지 방문하겠다고 나선 이유는 민주당의 전매 특허인 괴담 선동을 통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물타기하고 여야 공방은 일제 강제동원 해법을 두고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전날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 이렇게 말한 걸 두고 민주당은 피해자와 국민에게 상처를 줬다면서 비판했는데요. 엄윤주 기자 리포트 이어서 보고 오시죠. 돌덩이를 치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부적절해서 당사자들이나 국민들이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명하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도를 자꾸 곡해하지 마세요. 있는 제가 그대로 말씀해 돌덩이라고 보세요. 한 것은 한일 간의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킨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치우려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팽팽한 신경전이 펼쳐지며 고성이 오가자 급기야 김진표 국회의장이 자제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총리님께서는 윤관석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의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해 한 총리의 발언을 비틀었다며 엄호했습니다. 진위가 분명한 발언을 두고 왜곡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여야 사이에 의견 일치를 이룬 사안들도 있네요. 대통령 임기 시작을 취임 선서를 하는 대로 법을 개정하기로 한 겁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임기 시작과 동시에 청와대를 개방하기로 하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 퇴거 시점을 두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벌어진 점을 고려한 건데요. 권남기 기자 리포트 보고 오시죠. 지난해 5월 당시 윤석열 당선인은 임기 시작인 10일 0시를 기해 청와대를 완전히 개방하기로 합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공식 종료인 9일 자정보다 조금 일찍 청와대를 비우고 모처의 별도 숙소에서 밤을 보냅니다. 당시 윤 당선인 측은 퇴거 시점이 인수위와 협의할 일은 아니라고 했지만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닙니다. 저희 주무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합니까? 민주당은 최소한의 예의도 찾아볼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전임 대통령 임기 만료일에 다음 날 0시를 임기 개시 시점으로 규정한 현 공직선거법에 맞추다 보니 한밤 퇴거와 같은 부자연스러운 상황 속에 신구 갈등이 벌어진 겁니다. 여야는 이에 따라 대통령의 취임 시점을 자정이 아닌 취임 선서 때부터 규정키로 관련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이는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한다는 헌법 69조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도 있습니다. 자, 이 글자 뭐라고 적은 걸로 보이시나요?
지난 2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부결을 의미하는 부자를 애매하게 쓴 투표용지 2장이 나와서 개표가 1시간 넘게 지연됐는데요. 결국 김진표 의장은 한 장은 부로 인정했고 한 장은 무효표로 처리했습니다. 여야는 이런 논란을 막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권남기 기자 리포트 이어서 보고 오시죠. 이 글자는 점 찍은 것도 없고 깨끗하게 부자를 썼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무효로 볼 수도 있고 한. 여야는 같은 논란이 반복되는 걸 막기 위해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쓰도록 국회법도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이같이 모두 7개 법안을 이번 달 안에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는데 이 가운데 업무방해죄 구성 요건을 개선하는 부분 등은 앞으로 여야 간 이견이 예상됩니다. 오늘은 대정부 질문 마지막 날입니다. 교육,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는데요. 주 최대 69시간 근로제를 두고 근로시간의 경직성을 완화하기 위한 거라는 여당과 과로 사회로 돌아가는 거라는 야당 사이의 공방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전국 브리핑이었습니다.